이번 시간은 보호자 확인서 쓰는 방법 2023년 버전입니다. 보호자 확인서 쓰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호자께 안내를 이제 드려야 하는데 새로 약간 변동시킨 양식 내용은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한번 써먹어 보니까 보호자분들께 이제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필수 확인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께 가급적이면 좀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봐요. 왜냐면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이거 요청해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좀 미리 보고 싶다. 그래서 확인서를 자꾸 요청을 합니다. 필수 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호자 확인서가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뭐 이제 어떠한 걸 요구하시면 당혹스러우니까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받아서 올려주는 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끝까지 내지 않는 학부모님이 계시긴 하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안조사 보고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한 줄 써놓으면 되고요. 제출을 근데 보통은 거의 뭐 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주십니다.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달라. 여기다가 주소를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등기 발송했을 때 정확한 주소로 좀 전달되니까, 그리고 이제 보호자께서 직접 작성하신 거니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작년부터 이 학교로부터 관계조정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습니다라는 거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번뜩였어요. 보호자 확인서를 받을 때 같이 첨부를 해서 내용을 좀 보내보자. 왜냐면 그때마다 설명을 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호자분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관계 학생만 20명이다 그러면 이 절차랑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너무 담당자로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려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걸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양식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 업무하시는 분들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본인의 업무에 맞게 요 표를 좀 더 이쁘게 만들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저는 요거 이쁘게는 못 만들어서 그냥 막 설명하고 싶은 거 다 때려 박았습니다. 보호자께 드리는 안내사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절차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사안 접수부터 전담기구 회의 절차, 그 다음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 그래서 사안이 접수가 되고 보호자께 통보를 하고 사안조사, 양측 학생이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무 담당자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어요. 누가 가해자다, 누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저희의 역할은 양측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이제 객관적인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그럼 사안 내용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양측 보호자께 관련 내용으로 이제 전화 유선 면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담기구 회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안 접수에서부터 전담기구 회의 절차 간단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5인 신고인 경우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서 5인 신고 처리,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고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신고를 누군가 했는데 학교폭력 상황이 아니다. 라는 절차. 그리고 두 번째,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네 가지가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체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이 종이를 안내해서 드린 다음에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하면 훨씬 더 업무 처리가 좀 빨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세 번째,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체 해결을 원치 않는 경우,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서 이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요거는 이제 세 번째만 심의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이제 요청을 하고요. 이건 2주 안에 해야 됩니다. 뭐 특이한 사항이 별도로 발생하면 내부 기한 받아서 일주일 연장은 할 수 있으나 2, 3주 안에 처리를 해야 되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개최 안내 등기를 발송을 할 거예요. 보호자께 전달된 것 거의 동시에 학교에도 공문이 날라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날라오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공지한 날짜, 장소에서 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심의위원회 결과가 심의위원회가 이제 진행되면 결과가 등기가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조치를 이행한다.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간략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좀 이제 작성하시면서 어려워하실 부분이나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안내사항에 넣었어요. 1번 보호자 확인서를 회신해 주시면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전달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시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가 있어요. 이 위에 보시면 이거를 읽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따라 이제 더러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 읽어보시면 되죠. 요거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련된 안내가 나가는데 그때 요청하실 수 있다.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안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3년 전인가 일선 학교에서 이걸 안내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뭐지? 양식이 내려올 때 이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심의원의 개최 전 학교로 관련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학내외 상담사 면담 후 전문가와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했고요. 주소는 등본상 주소가 아닌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주소여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각 가족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살고 있는데 매일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근처에 있는 집이 할머니, 그러니까 이걸 받아보시는 보호자의 어머니, 아버님이 집이다. 그런 경우에 그쪽 주소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보호자 이거 잘못 썼네. 이거 못하네요. 보호자 확인서 오른쪽 하단란에 관계조정 프로그램 안내 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도 설명드리고 이 종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여기다 X표 치세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사항도 안내했다라는 거를 저는 교육지원청에 그냥 올려버려요. 그래서 난 분명히 안내했다. 담당자로서. 그죠? 피해 학생 측에서 가해 추정 학생과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 추정 학생 역시 관계 회복을 원하여 양측이 관계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피해 쪽에서 원해야 돼요. 첫 번째. 가해 쪽에서 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둘 다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교내에서 교사 입회와의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교육청이 옛날에 문의를 해봤는데 원래 그 양식상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부 결제 받아서 학교에서 해도 됩니까? 라고 교육지원청에 물어봤을 때 담당 장학사가 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청까지 가지 않고 내부 결제 받아서 이제 그 생활부 교사 입회하에 양쪽 학생 둘 다 원하면 서로 뭐 오해 푸는 시간도 가져보고 서로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게끔 대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기록을 남겨두고 이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했다. 아니면 상담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학교마다 좀 상이하게 뭐 어떤 학교는 아직도 막 산악하는 학교도 있던데 뭐 아이들과 함께 교사가 동행해서 이제 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아이들 좀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방과 후 외부 장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관계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한다라는 거. 다만 양측이 모두 관계 회복을 신청해야지 진행이 가능하고 자체 해결 프로그램을 원하면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관계 회복을 신청하고 싶다고 알려주시고 교내에서 할지 교외에서 할지 알려주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안내했는데도 맨날 여기다 X표 쳐요. 자,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1순위로 여기겠으며 가해 학생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선도 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인권부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이 종이를 하나로 만들어서 가해 이제 추정 학생과 피해 추정 학생한테 둘 다 나눠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넣었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희 이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를 노출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막 저녁에도 새벽에도 전화 오고 하니까요, 주말에도. 그래서 이제 학교 내선 번호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 폭력 담당 전화기가 있거나 요거 이제 알려드리면 이쪽으로 연락 가능하다. 이제 연락처까지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본인 학교에 맞게 한번 이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같이 전달해 드렸을 경우에는 업무 효율이 제가 제 아이디어지만 정말 아주 극대화되는 상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한번 양껏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하시는 분들 좀이라도 업무가 경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